학교를 거닐고 있는 한 미소녀. 그녀의 미모를 본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 저렇게 예쁜 애가 있었냐며 수군거립니다. 교내 유명 인사로 통하는 이 소녀의 이름은 하나오카 마코토. 마코토를 본 남학생들은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럼 마코토에게 한 편지가 도착하고 편지에 적혀있는 장소에서 기다리자 한 여학생이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신과 사귀어달라며 냅다 고백을 해버리는 후배.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마코토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며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다름 아닌 마코토는 바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배는 오히려 좋아! 하며 더욱더 열렬하게 마코토에게 구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두 사람을 지켜보며 질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마코토의 소꿉친구인 남학생 류지였습니다. 여장을 좋아하는 남자아이 마코토와 그런 그를 좋아하는 소녀 아오이, 그리고 점점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소년 류지. 세 사람이 만드는 삼각관계라는 어딘가 매우 혼란한 작품 선배는 남자아이는 지난달 네이버 신작 웹툰으로 등장하자마자 오타쿠판에서 매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네이버에서 오토코노코 장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토코노코란 일본어로 남자애를 뜻하는 오토코노코에서 비롯된 장르로 여자처럼 예쁜 남자아이가 등장하는 장르를 말하는데요. 대부분 남성을 좋아하지만 그 형태가 일반적인 BL 장르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BL 장르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HL 장르로도 보기 어렵다는 마이너한 특수성 때문에 네이버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대형 연재처에서는 이 장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현재 연재가 되고 있는 대형 플랫폼 중에서도 마이너 장르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성인 웹툰과 BL, GL 등 마이너 장르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연재하기 시작한 레진 코믹스. BL 장르는 물론이거니와 로판을 필두로 한 다양한 서브컬처 장르들을 정착화시키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카카오 페이지와는 다르게 네이버 웹툰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 포탈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너무 무겁지도 마이너하지도 않은 장르들의 주력으로 연재였습니다. 이처럼 마이너 장르를 쉽사리 취급하지 않는 네이버였기에 선배는 남자아이의 연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제가 이 웹툰을 보고 느꼈던 평을 말해보자면 먼저 의외의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에 놀랐습니다. 1화까지 보았을 땐 이렇다 할 스토리 없이 오토코노코 캐릭터의 섹슈얼한 연출에 전적으로 기대기만 하는 작품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다뤄지는 내용은 부모와의 갈등,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 상당히 진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마코토의 여성성의 추구를 성전환의 이유로 1차원적으로 직결시키지 않는 점이 좋았습니다. 마코토는 여성스러운 것들을 하고 싶어서 성전환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자신이 여성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며 확답을 하지 못합니다. 사실 성전환자들의 성전환 사유는 단순히 특정 성별스러움을 추구하고 보다 쉽게 영위하기 위해서이기보다는 완한 작가님의 LGBT를 다룬 웹툰 어서오세요 305호에서 묘사된 것처럼 자신의 신체에서 느끼는 극도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함이 주된 이유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성전환자들은 모든 성전환자는 단순히 눈치 보지 않고 여성성이나 남성성을 추구하기 위해 성전환을 했다는 오해로 인해 종종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작가님은 인터뷰에서 마코토는 귀여운 게 좋아서 여장하고 있을 뿐이며 내면은 소년입니다. 여장 남자는 내면도 여자는 아니라서요 라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취향과 성 정체성을 일체화시키지 않고 분리해서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고 해당 작품에서 작가님이 많은 고민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정체를 밝히는 연출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인공이 미성년자이기도 하여 선정성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너무 이러한 연출에만 사람들의 이목이 쏠려 자칫 이 만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시선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쉬움과 염려가 들었습니다. 우통을 올리며 남자라고 밝히는 연출은 분명히 임팩트가 매우 강해 초반 독자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이러한 연출이 장벽이 되어 작품 읽기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의 평도 몇몇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웹툰에는 무엇보다도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별점의 추이입니다. 1화에서 7점대로 시작했던 별점이 회차가 진행될수록 큰 폭으로 상승하며 7화부터는 평균적으로 9.9대의 별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어떠한 작품이든 신작 초반에는 별점을 낮게 받는 경우가 많고 유료 결제 독자의 비중이 많아지는 후반 회차로 갈수록 별점이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눈여겨볼 점은 바로 이 웹툰의
댓글창입니다. 1화 때까지만 해도 이 웹툰의 댓글창은 정말 난장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비난이 난무했는데요. 오토코노코 장르의 팬들은 BL 장르의 팬을, BL 장르의 팬은 오토코노코 장르의 팬을 서로 비난하면서 작품에 대한 평보다도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독자층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내용으로만 베스트 댓글은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화 댓글부터는 그림체에 대한 칭찬, 등장인물들의 매력에 대한 호평이 나오기 시작하며 새롭게 BL 러브라인까지 등장하게 된 4화부터는 완벽하게 댓글 여론이 바뀌는데요. 이게 뭐야? BL, GL, HL 다 있네? 최고야. 처음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계속 보고 있네. 그냥 셋이 사귀면 안 될까? 이처럼 이 작품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에 대한 호평과 등장인물들에 대한 응원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주목했던 것은 바로 독자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였는데요. 살다 내가 BL을 응원해보긴 처음이네. 되게 신기한 만화네. 다양한 취향의 웹툰이 녹아있기 때문에 남초 커뮤니티와 여초 커뮤니티 애들이 공존하고 있어. 심지어 싸우지도 않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다니. 신기하다, 신기해. 극호불호 갈리는 작품에 이렇게 극과 극 세력이 뭉치는 게 진짜 신기하다. 통일도 이것보단 쉬울 듯? 이처럼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고 헐뜯기만 하던 1화와는 다르게 독자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 댓글에 말마따나 커뮤니티 간의 양극화가 심해질 대로 심해지고 있는 오늘날에 이런 커뮤니티 대통합은 정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존중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작품에서는 하나의 커플링을 지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다른 취향도 지지하게 됩니다. 오토코노코 취향의 독자가 주인공 마코토와 류지의 커플링을 지지하려면 BL 장르를 함께 지지해야 하고 BL 독자가 BL 커플링을 지지하려면 오토코노코 장르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HL 취향을 가진 독자가 HL 커플링을 지지하려면 유사 GL 장르 또한 함께 지지해야 하며 GL 취향을 가진 독자가 유사 GL 커플링을 지지하려면 HL 장르 또한 지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서로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커플링을 지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취향의 장르들 또한 응원하게 되었고 자신과 다르다고 심지어는 적이라고 규정했던 상대에게서 절대로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취향을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서로는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벽을 허물고 하나의 독자들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라는 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다 이런 거 아닐까요? 한쪽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한쪽의 생각을 굴복시켜 다른 쪽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다양성과 생각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순간 절대 섞일 수 없을 것 같던 상대와도 마음을 맞춰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친구 관계든 연인이든 그리고 성별이든 결국엔 모두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생각의 차이를 틀림으로만 규정한 채 다름의 개념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가 되어버린 것 같은 오늘날 우리는 서로를 향해 거침없이 화살과 총구를 겨눕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 없음과 단호함에 사회는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처럼만 보이죠. 그러나 그 미래가 아무리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고 해도 결코 그릴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명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소한 계기를 튀어내는 것은 분명 존중이라는 씨앗에서부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마이너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BL 소설과 웹툰 원작 드라마 시멘틱 에러가 왓챠 탑10 1위를 하며 종영했습니다. 한국에서 BL 드라마가 OTT 1위를 한다?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시대가 변했으니 이제는 우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덕질하며 분석하는 덕분이었다고 말하면서 영상을 끝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어딘가 위화감이 들어서 몇 마디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소년 만화에 반대해. 그러지 말고 소년 만화를 받아들여주세요. 혹은 나는 로맨스물에 반대해. 로맨스물을 받아들여주세요. 이 대화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나 나는 BL 만화에 반대해. 그러지 말고 GL 만화를 받아들여주세요. 이러한 대화는 위화감은커녕 굉장히 익숙하죠. 사실 소년 만화든 로맨스든 BL이든 GL이든 결국에 똑같은 하나의 창작물의 장르일 뿐인데 유독 어떤 장르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아량과 허락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했었지만 마이너 장르를 자신의 취향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취향이 안 맞는 걸 어쩌라고요. 아무리 봐도 나는 이게 별로라니까? 라는 생각들
분명히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생각이 존중받아야 하듯이 마이너 장르 또한 하나의 장르로서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콘텐츠와 장르가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콘텐츠의 소비자에게 허용되는 권리는 불허의 영역이지 반대나 억압의 영역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소년 만화나 로맨스물 등 일반적인 장르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논하는 담론은 막상 벌어진다고 해도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너 장르의 찬반에 대한 담론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만으로 분명히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상의 인물이던 현실의 인물이던 무언가를 사랑하고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바로 덕질인 만큼 적어도 덕질로 인해 누군가가 불행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전달하며 여기까지 덕질하며 분석하는 덕분이었고, 그럼 오늘도 여러분 덕분입니다.